크리스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예술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예술가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사실 제 와이프가 화가입니다. 요즘은 이제 왕따 돼 있는데 그 왕따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을 갖는 바람에 왕따가 됐어요. 왕따 된 얘기를 하나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40대 후반에서 지금 5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업계에서는 이제 중년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이제 조각가, 화가, 판화가들이 한 뭐 20여 명, 한 30명 됐을까?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명이 나와서 자기는 사실 게이였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위기는 좀 썰렁해지네,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제가 동성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야 쿨하다. 그런 거라고 짐작했어. 너 멋있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모임이 특별히 무슨 좌익 집단이라든지 이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서울대학교 미대 동문을 중심으로 약간 동호회 모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경악스러운 분위기. 아, 보수주의자라는 게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러더니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자유주의자시겠죠? 자유우파시겠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자유우파도 맞지만 자유우파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했더니 그냥 대화가 그 순간에 단절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에피소드는 혹시 제 경력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뭐 과거에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했어요. 이제는 뭐 좌익이라고도 얘기 안 하겠어요. 뭐 저는 뭐 제가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 하던 내 친구들은 지금 뭐 민노총과 민변의 맹장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보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멸종해 가고 있는 보수주의자를 보존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천연기념물 5대상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보수라고 하면 우선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뭐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우리 자유우파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그러한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보수주의가 뭔지 그걸 알고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는데 영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죠.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대문자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옛날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 가게 아름답습니까? 자, 제가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게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아름다운 가게는 영어로 쓴다면 대문자로 써야겠죠. 아니면 영어로 그냥 아름다운이라고 써야겠죠. 고유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하려고 하냐면요. 어떤 정치 사상 얘기할 때는 그 정치 사상에 이름이 붙은 것이 이름 붙은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실용주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선 실용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이 프랙티컬해야 돼요. 사실 프랙티컬하지 못하고 굉장히 도그마틱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대문자로 쓰면서 프랙티컬리 할 때 P를 갖다가 대문자로 쓰면서 하나의 고유한 정치 사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프라마티즘 그러면 누구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존 듀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범대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황당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나는 존 듀이의 프라그마티즘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왜 틀렸는지 아세요? 왜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라는 말이 나온지 아세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일단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실용적이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종합적인 정치, 철학, 사상으로 됐을 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용적으로 돼야 되냐면은 절대자나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진실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지금의 실용적인 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존 듀이 선생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내 사상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냐고 빅방매일 때릴지도 모르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라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죠. 내가 실용주의자다라고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즘을 붙였을 때. 역시 그러면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긴 담뱃대 들고 있는 노인을 생각할지 몰라요. 옛날에 보수면 유교 양반들이야. 전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컨설버티즘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지킬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수주의라. 불변의 진리 혹은 가치가 있고 그것을 컨설버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는 이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서구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보수주의자가 되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보수주의자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보수주의자예요. 그럼 진보는 뭐냐? 세상의 사물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물은 그 시대적 배경에서 변하는 거라고 배웠을 거예요. 또 성경책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버티즘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다만 컨설버티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그럼 무엇을 수호할 거냐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원리주의, 이슬람 보수주의, 이슬람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유교 보수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상방 오륜적인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건 절대 영원히 안 변한다. 그러면 대충 이 자리에서 말하는 제가 보수주의라는 것은 지금 현대 정치 사상에서는 영미식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미식 보수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적 보수주의예요. 무조건 기독교인만이냐라는 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뺄 경우에는 웨스트런 시빌리제이션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인데 생명조차도 때로는 포기를 하면서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막 그런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오히려 그게 다수파예요. 그런 사람은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최근에 소위 말하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유교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 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부르는 거를 지금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원조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저는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쪽은 항미 원조 전쟁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10월 25일로 봐요. 그 때문에 지금 최근에 10월 25일 날 시진핑 주석께서 제가 깨서라고 하는 걸 꼭 종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너 또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국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항미 원조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에게 헌사도 했어요. 참 우리나라 조용하더라고요. 만약 일본이 비슷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정확하게 왜 10월 25일이냐면은 사실은 압록강으로 주력이 건너온 거는 10월 19일에 건너와요. 그리고 이미 10월 19일 이전에 정찰부대라든지 딴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25일이 된 건 그때까지 몰래 들어왔다가 15일날 소위 말하는 유엔군과 첫 접전을 합니다. 청정평 이북에서. 그래서 그날을 전쟁의 시작으로 보면서 10월 25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걔네들 입장으로 보면 옳지 않느냐? 우선 그 얘기합니다. 걔네들 입장으로 보면 정말 또 피눈물 나는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유교 전쟁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폄훼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객관을 보면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10월 달까지 보면은 그래도 인민군하고 싸우고 국군이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10월 25일부터 전투를 보면은 미중 전쟁에 가까워요. 적어도 동부 전선 쪽은 몰라도 서부 전선은 거의 미국과 중국군이 싸우고 인민군도 거의 역할한 게 없고 뭐 국군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의 1사단 정도가 좀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물론 그분도 숭고하게 역할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수도 서울을 놓고 싸우는 그런 주요 데서는 없어요. 그러면 중국군도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걔네들도. 우리가 장진호 전투 그러면 미군들 그 고생한 거 나오지만요. 또 여기 거꾸로 보면요. 그 중공군들 맨 처음에 그 장진호 함경도로 온 중공군 부대가 어디 출신 부대인지 아세요? 꽝뚱성 출신이에요. 얘네들 꽝뚱성에서 8월 달에 이동해 와요. 이미 8월 달에 중국이 참전할 결심을 거기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 하복을 입고 출전을 해요. 그리고 그 걔네들 기록 보면요. 빨리 돌격하자. 기다려라. 새벽에 왔는데 왜 돌격하자고 할 것 같아요? 식량 보급선이 없어서 적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굶은 상태예요. 그리고 추워. 근데 밤에 매복해 있는가? 그럼 미군을 빨리 쳐야 돼요. 가서 뺏어야지 먹을 게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격하프로 했더니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냥 얼어 죽은 거야. 이 눈물 얘기인 얘기들 그쪽에서 무지 많아. 이게 숫자로 밀고 나와서 유엔군의 활약에 당했단 말이에요. 잠깐 이 얘기하면 또 시간 너무 오버한 거 생략하고. 잠깐 여러분이 알다시피 10월 달에 걔네 참전해갖고 다시 평양을 뺏기고 심지어 서울을 내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지휘한 장군이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워커 장군이 바로 12월 말에 전사를 하잖아요. 총 맞고 죽는 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서울에 워커힐이라는 곳이 워커가 죽은 자리에 이라고 해서 워커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중공군 진짜 약간 방송에서 제가 심한 소리 해도 개떼같이 밀려오고 있는데 전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 전 전선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인 워커 장군이 죽은 거예요. 메가더 있지 않느냐. 메가더는요 일본에서 지휘한 총사령관이고 현장에서 야전군을 직접 지휘한 장군은 워커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리찌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전군 사령관으로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옵니다. 리츠웨이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노르망디부터 해갖고 굉장히 무공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키도 크고 항상 여기 수류탄 들고 다니고 사단장인데도 집중 낙하산 타고 점프하고 소총 들고 싸우고 뭐 이런 약간 맹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갖고 이제 전선 시찰을 하니까 난린 거예요. 부대가 싸우지도 않고 후퇴. 중공군한테 밀렸다 그러지만요. 청천강 이북선에서 무너진 다음에 사실은 평양 방어선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서도 싸우다가 뺏긴 줄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무너진 다음에 그냥 서울까지 그냥 내려옵니다. 중공군이 오히려 쫓아가지 못해요. 왜냐면 유엔군은 대부분 차량을 타고 도망가고 중공군은 걸어도 쫓아가면 못 쫓아와요. 그래서 사실 중공군의 작전이 실패합니다. 중공군은 사실은 평양 원산선에서 포위해갖고 유엔군의 주력을 거기서 경멸한다는 작전이었는데 사실 주력이 그대로 도망쳐옵니다. 서울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일선부대가 난리야. 그때 사령관이 온데 쫄병들이 질문을 하는 거 약간 미군의 분위기죠. 뭐라고 질문해요? 여기서 왜 우리가 싸웁니까? 라는 거. 왜 싸워야 돼요? 미군이. 맨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설명들을 했냐면 미국의 국익 때문이다. 그 당시 한반도 전략적 가치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에치슨9이라고 들어보셨지만 에치슨9을 에치슨 한 명이 친 게 아니라 그게 미국 국무부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한반도에 전략적 가치가 없어요. 일본 열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일본 열도에서 대만선을 지키면은 그 바다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 더군다나 공군과 해군력은 당시에 이게 무적이야. 뭐 중국이 그 당시에 공군이 있어요. 해군이 있어요. 뭐 소련이 좀 덤빌지 몰라도 전력이 게임이 안 돼. 근데 왜 보병이 우리 소총수들이 여기에 와서 이 한반도를 지키다가 죽어야 되냐는 거야.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그때 리츠웨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Defense of the Western Civilization against godless communism.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서구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서구 문명은 뭐 그냥 우린 동양인데 그런데요. 여기서 서구 문명이라는 것은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아테네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런던을 거쳐서 필라델피아까지 온 그런 문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서구 문명에 속해 있을 확률이 제가 볼 땐 80%고 아니면은 좀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투쟁인데 스트러글인데 뭐를 위한 투쟁이냐면은 인디비주얼 프리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 사회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리츠웨이가 요즘에 와서 그런 소리 했으면 미국 사회에서 이것도 PC로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1950년에 미국 사회에서 공통된 합의점이에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감사절 때나 가고 부활절에 가서 계란이나 얻어먹는 놈인지 몰라도 적어도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분위기.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인디비주얼 리버티를 지킨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리버티와 그러니까 자유와 페이스,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는 건데 자유와 신앙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뺏기는 잘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유니버셜한 가치를 얘기해요. 미국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의 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페이스와 인류의 자유를 얘기해요. 참고상으로 저는 케이콘스쿨에 가서 이제 보수주의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면 그때 얘기하고 미의 보수주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고 여러분 중에 이거 지지 안 하면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판하셔도 좋아요. 우리는 개인인데 소셜리즘은 집단을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교 보수주의나 꼰대주의나 권위주의나 국가주의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아니면 뭐 집단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익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보수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보수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소셜리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 것만 알아요. 과학적 사회주의. 자기네들이 과학이다라고 하면서 막스가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계급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급 중심에서 플로레타리아 독재, 플로레타리아 혁명.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사회주의인 줄 알아요. 이 종류 말고 다른 사회주의가 있어요. 내셔널 소셜리즘이 있어요. 이게 뭐죠? 나치즘이에요. 우리는 나치를 극우파, 뭐 우파로 하는데 이 사람들 자체도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다만 사회주의라는 주체가 계급이 아니라 인종, 또는 에스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개인이다. 두 번째 자유와 책임이에요. 아까 리버럴리즘이라고 자유주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해요. 영어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 물어봐요. 제가 영어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말은 많은 경우가 서구에서 나왔는데 지멋대로 번역을 해갖고 지멋대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자유라는 말, 영어의 리버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 조선시대 때 없던 말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진짜 현대적 창작입니다.
그럼 조선만 없었냐?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이게 중국어냐? 일본 말입니다. 일본 친구들이 영어에 리버티라는 단어를 갖다가 뭐로 번역할까 하다가 번역해낸 말입니다. 한자를 써놓은 걸 갖고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대로 읽는 거지 일본 애들이 번역합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있었어요? 개인이라는 말 없던 말입니다. 영어의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일본 애들이 개인이라고, 어른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지냈을 때예요. 특히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엄마 세대들은 개인이 없던 시절인 경우가 많아요. 누구누구 엄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집단의 소속원이지. 여러분 세대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제 딸이 91년생입니다. 우리 딸부터가 다른데, 옛날에는 집안에 누가 주인이죠? 텔레비전 시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요즘은 그거 없죠. 왜요? 가전시대가 아니죠. 요즘 개전시대예요. 방에 들어가서 넷플릭스죠. 이게 이제 개인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근데 개전엔 개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엄마가 쓰냐 아빠가 쓰냐 어떻게 보느냐, 바로 8시에 홍산 나는 꼰트를 보느냐 아니면 연속극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누구한테 패권이 있는지 아는 거죠. 홍산 꼰트를 보면 아빠가 패권을 갖고 있는 거고, 연속극을 보면 엄마가 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안 웃어주시네. 아, 섭섭하다. 이게 이런 거 웃어줘.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 때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버럴리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그게 자유주의예요. 역시 그런 번역은 대부분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 인디비주얼이 주권을 갖는 거예요. 유치하게 내가 내 뜻대로 한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요, 그래도 건강하게 대답하는 분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 마음 잘 알아요? 뭐 외식하러 갈 때 남편이 뭐 먹으러 갈래 항상 물어봐. 좋아요? 정답이에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내가 원하는 데를 데리고 가는 거죠. 때로는 진짜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중국집도 괜찮을 것 같고 스파게티도 괜찮을 것 같다 고민할 때도 오히려 저기 가성비 좀 맛집 있어 그러면 좋죠. 바로 뭐예요? 인간이 자유를 좋아하지만 또 완벽하게 자유를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말은 고대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원래 자유의 의미는 셀프 컨트롤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약간 의역은 무릎을 꿇지 않는 자예요. 헬라인들이 페르시아를 야만으로 모아서 싸운 이유가, 그럼 페르시아가 원시인이고 헬라인들이 굉장히 문명인이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굉장히 높은 문명의 수준을 자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야만이냐? 왜냐? 왕을 빼놓고는, 샤를 빼놓고는 다 노예이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인간이 인간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만 무릎 꿇는다? 신 앞에서만 무릎 꿇는. 물론 헬라인이 생각한 신과 여기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신은 좀 달라요. 폴리스 시절에 고대 그리스에서 왕이 있지만 왕 앞에서 무릎을 안 꿇어요. 잘 꿇어야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기사가 한 무릎 정도를 꿇어요. 자기가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유를 당신한테 준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줄 대상은 신밖에 없어요. 절반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미혼이시면 잘 들어야 돼요. 남자가 서구에서 보면 막 결혼 반지 줘가고 막 이런 여자들, 막 이러면 여자들이 감격해야죠. 왜 그래요? 거기 무릎 꿇는 게요, 뭐냐면 내 자유를 절반 주겠다는 거죠.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이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두 무릎을 꿇어서 나의 모든 자유를 바치면 신이지만 그래도 너한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절반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는 노예예요. 자유인이 항상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가 셀프 컨트롤을 하는 사람인데, 인간이 스스로 100% 혼자 셀프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신한테는 굴복하지만 신을 외에는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술 먹고 싶다고 술 먹어요? 대충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는 과정으로 가죠. 그래놓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마약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욕망의 노예로 전락됐으면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리버럴리즘이 19세기의 리버럴리즘이 분화가 돼요. 이게 개념 설명을.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나중에 막시즘의 영향을 받는데,
너네들이 나보고 자유롭다 그러는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럽니 이놈아. 난 자유롭지 못해.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났어요. 적극적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한테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누가? 국가가. 그러면서 기존의 리버럴리즘을 따는 사람들은 소극적 자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놈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과정을 생략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세를 장악하면서 현대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자유를 주장하지만 사회주의적 속성을 굉장히 갖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좋아하면서 사회 문제, 동성애라든지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버럴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가니까 원래 19세기적 전통에서 리버럴리즘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린 쟤네들하고 다르다. 쟤네들은 모던 리버럴리즘이고 우리들은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모던 리버럴리즘 하면 더 헷갈리니까 아예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리버테리아니즘이에요. 한국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자유주의라는 건 대부분이 영어로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테리안리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개인을 강조 안 하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나 국가주의야. 리버럴리즘은 자유까지는 얘기를 해요. 적어도 입으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적극적 자유하면서 사회주의화 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줘.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살겠다는데. 근데 리버테리안리즘은 여기까지는 가요. 책임까지죠.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보상대로 이빨을 쑤시던 요강에 세형을 치던 내가 알아서 안 되겠다. 아까 보험 얘기도 하셨는데 리버테리안 쪽으로 밀어붙이면 왜 그런 걸 국가가 간섭하니? 국가가 왜 나를 노후를 책임지니? 내 노후 내가 책임지겠다. 대신 리버럴하고 다른 건 책임도 내가 지겠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불쌍하게 되면 내 책임이다. 잠깐 이런 사람들이 리버테리안이즘이에요. 근데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그런 리버테리안적인 것까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영미식 보수주의예요. 아까 말한 자유와 개인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뒀을 때 그런 완벽한 리버테리안은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고독하고 소외된 원자화된 개인으로 전락하다가 결국 스트롱맨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토양으로 된다. 인간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동체적인 가치에 빌롱잉하고 싶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다. 거기까지 간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해요. 조식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19세기 고전적 리버럴리즘 내지는 리버테리안리즘 플러스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헌신에 대해 공동체가 있다고 믿어요. 이게 뭐냐면 패밀리와 처치와 이 스테이트는 논란이 있어요. 스테이트라고 쓰지 말고 컨트리라고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개신교의 교회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당도 포함되고 종교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 경제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조그만 공동체에서는 니꺼 내꺼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이라든지 또래 친구들끼리라든지 원래 요즘 더치페이가 유행하지만 진짜 친한끼리 이 친구가 좀 없으면 내가 사줄 수 있는 거고 말이지. 그렇지만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배고프니까 좀 빵 좀 가져갈게 그러고 집어간다.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리버테리안은 립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종교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종교가 억압하는 형태로 왜곡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종교는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컨설브하느냐 문제인데요. 미국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첫 번째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넓은 의미에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기독교 문명을 보존한다. 여기도 기독교 문명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프로테스탄트일 가능성이 제가 높은 건데 캐톨릭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몰라 또 심하다고 하면 또 그쪽이 싫어하는데 몰몬 교까지도 대충 들어가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사회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또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른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데 사실 미국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반발이에요. 한국에서 요즘 보수주의라는 말을 아직 안 좋아하듯이 미국에서도 보수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미국에서 보수주의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55년부터 볼 수 있고 한 사람에 따른 1960년부터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 보수주의는 항상 스스로 생긴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념 그러면 영어로 뭐죠? 이데올로기. 그러려고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내가 보수 이데올로기다. 원래는 그런 쓰면 안 돼요. 우리 보수주의는요. 이데올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디어스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는 허위
허위의식이에요. 예를 들어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절대 이데올로기로 생각 안 해요. 공산주의는 과학이고 이 허위의식들, 브루즈아의 기독교 그런 게 이데올로기예요. 칼막스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아이디어였습니다. 영어로 치면 아이디어에다가 S 붙인 거예요. 미국에서 가치는 요거예요. 요 네 가지에 동의하는 사람을 정치적 보수주의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유기업이에요. 두 번째는 리미티드 가버먼트예요. 이건 뭐냐면요, 정부가 신이 돼서는 안 돼요. 정부는 정부 역할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얘기만 할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바깥에서 국민한테 행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무도 흥분을 안 해. 정치 철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한테 행복을 줘? 첫째, 행복의 기준이 뭐야 도대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생각하는 행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같아? 무슨 기준으로 행복을 주는 거지? 그러면 행복을 데피니션 하겠다는 거야. 자기 행복이 뭔지를 안다는 거 아니야. 전 국민이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 행복인 걸 아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따르는 놈은 뭐냐면 무식한 놈 아니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적어도 영매사회에서 그따구 소리를 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있으면 흥분하는 사람은 절반은 있었어. 뭘 행복감으로 느끼는 게 사람마다 같아요? 다 달라.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독재하겠다는 소리예요. 국가가 행복을 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몰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다 행복해 하잖아. 부탄이 행복해 하잖아요. 나 부탄 좋다고 행복하다는 사람들 제발 부탄 가서 사셨으면 좋겠어. 나는 헬조선이라도 여기 사는 게 좋아. 부탄보다. 여러분한테 부모가 행복은 이거야 딱 규정하고 이대로 해. 좋아? 근데 요즘은 또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캥거루족이라 그래갖고 절대로 요 안에서 안 나오려 하지. 그건 뭐냐,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힘든 게 뭐냐면 개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완벽한 개인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진정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대통령이, 국가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중재자야?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요, 행복권은 없어요. 미국 헌법에도. 뭐죠? 행복 추구권이에요. 행복 추구권과 행복을 구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행복권은 국가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줄 수 없어. 만약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신이에요. 다만 국가는 행복 추구권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행복하자고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거야. 그리고 행복할지 안 할지는 또 몰라. 장을 마련해줘도 행복 안 할 수 있어. 그걸 국가 절대 책임 못 져. 그렇지만 각자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행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은 행복 추구권을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거기 때문에 그 행복을 준다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그 길로 많이 가고 있어. 아, 이것도 방송 나가면 또 우리 집 난리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리미티드 가버먼트는 국가가 전지전능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국가는 리미티드 되고 견제돼야 돼요. 아까 발표하실 때 뭐 예수님이 독재하면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가 독재하겠다는데 그거 해야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민주주의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불교신도 없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부닥께서 오셔갖고 독재하겠다는데 해야지. 서구 기독교 문명권에서 유독 이게 나오냐면요, 인간에 대한 전제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완벽해질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만약에 완벽한 철인왕이 있다면 그 사람이 통치한 게 나아요. 무식한 새끼들이 뭐야, 이 사람도 한 표고 저 사람도 한 표고 그런 식의 민주주의가 나냐? 철인왕이 통치한 게 나아요. 기독교 사상은 그런 철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그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한계고 미약한 종이기 때문에 인간끼리 서로 밸런스된 책을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헌법을 제출할 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51조로 뭐 이런 게 나와요. 인간이 전부 엔젤이라면 경찰 필요해요? 경찰 필요 안 해요. 군대도 필요 안 해요.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왜 만들어? 왜 무기 만드는 데 써? 근데 왜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죠? 이건 엔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내셔널 디펜스,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가치인데 대충 기독교적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보수주의는 뭔가 도전이 생겼을 때 나옵니다.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보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현대적 컨서버티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보수주의 프랑스 혁명 같은 사람들과의 인간관이 다른 건 뭐냐? 꼭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이 굉장히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에드먼드 버크 같은 크리스천 종교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많은 존재야. 참고로 에드먼드 버크는 지금의 영국 보수당의 전신이 토리당 출신이 아닙니다. 영국의 자유당이라 볼 수 있는 휘그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 이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만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뉴딜이 하면서 국가가 비대화되고 개인 축소하고 국가가 온갖 것을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요.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리버테리안 그룹.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는 전통주의적 보수주의인데 철학적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모던과 진보에 대한 회귀가 생깁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은 소위 말하는 진보의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이 과학과 이성으로 굉장히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환상이 깨져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신학교가 19세기 말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고 진보주의 신학이 판쳤어요. 삼위일체 같은 건 없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 쾅 얻어맞고 나서 반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치즘과 볼셰비즘, 공산주의를 한 대중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대중이 주인이다? 아까 뭐 다수가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것처럼 뭐 볼셰비즘은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 쿠데타로 권력 잡습니까? 대중의 권력 잡아요. 사람들 파쇼 그러면 군사독재로 생각하는데요. 군사독재가 파쇼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예외적인 거고요. 파쇼는 대중정치로 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를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히틀러가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바 브라운이라는 애인이 있는데 숨기잖아요. 왜 숨기는지 아십니까? 괴벨스가 와서 숨겨요. 왜냐면 독일 여성들이 전부 히틀러를 짝사랑하고 있었거든. 아이돌 간혹 가다가 기획사에서 결혼 안 시키는 거 있죠? 결혼하면 인기 떨어진다고. 히틀러가 진짜로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여성의 애인인데 당신이 한 여성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틀러가 뭐 술, 담배 좋아할 줄 알아요? 히틀러 술, 담배 일절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그 다음에 나치 운동에 대해서 제가 시간 없어서 생략하는데 여러분 금연운동 본격적으로 한 게 나치입니다. 자연보호운동하고 동물권 주장한 게 나치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나치를 잘 모르는데 나치는 반크리스찬 운동입니다. 이 기존의 기독교 문명 때문에 유럽의 자생적이고 낭만적이고 남성적인 문화가 붕괴되라고 보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페이건 다신교 문화로 회복해야 된다. 진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 꼴통들 기독교에 대항해서 진리는 다양한 여러 신을 섬기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게르만 민족이 뛰노는 숲속에 가면 숲속에 묘종도 있고 거인도 있고 말이지. 요즘에 그런 문화로 잔재난 게 토르 영화 같은 겁니다. 바그너의 리벨룽겐의 반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거꾸로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주 꼴통 캐톨릭인 툴킨이 반지의 제왕을 쓴 이유가 뭐냐면 나치즘과 바그너를 비판하기 위해서 바그너를 패러디하기 위해서 리벨룽겐의 반지가 아니라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절대 반지를 만든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다. 암만 자기가 역사적인 철학적인 얘기도 못하니까 너가 자꾸 음악으로 해결해 나도 그럼 문학으로 써야겠다 해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다음에 반공적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이 뭉쳐져 갖고 1955년에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 현대보수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컨서버티즘 플러스 클래시컬 리버럴즘 여기서 컨서버티즘은 패트리오티즘과 릴리전 이걸 합쳐갖고 현대보수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짬뽕시켜서 퓨전 컨서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굉장히 소수파였는데 1964년에 골드워터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공화당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공화당도 그 당시에 보수주의가 아니었는데 보수주의 세력이 만들어서 64년을 기점으로 해가 보수주의 세력이 공화당을 한 반쯤 점령하게 됩니다. 완전히 점령은 지금도 못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1980년대에 레이건 보수주의 혁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 현대 보수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메인 커런트 주류 보수주의가 그런 의미입니다.